해놓은 것 같은데. 응.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입니다. 구상형 1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형 1번에서 현재 광수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다가오는 미래 사회의 불안으로 인한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미래 사회에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 동반되는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학생으로 하여금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배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개별화 과제를 통해 학생에게 부여하여 자기 관리 역량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영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영자는 현재 미디어 매체 활용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은 미디어 매체 활용 능력을 교과 수업과 연계하여 영자에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매체 활용 능력을 교과 수업과 같이 연계하여 평상시 이에 대한 미디어 매체 활용 능력에 대한 소양을 기른다면 영자로 하여금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상철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타인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별 협동학습을 이용하여 상철이로 하여금 타인과 함께하는 것, 즉 2022에서 강조하는 공동체 역량을 함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별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가오는 미래를 함께 고민하며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상형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활용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수업의 길잡이입니다. 그 이유는 교사는 전체적인 수업의 흐름을 설계하고 지도하는 자이며 인공지능은 그런 교사의 보조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업의 보조자인 인공지능은 전체적인 수업의 흐름을 총괄하는 교사의 든든한 보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역할은 인성교육에 있어서 롤모델입니다. 그 이유는 로봇은 사람이 지니고 있는 바른 인성에 대한 롤모델을 학생들에게 제시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문제 해결적 갈등 사항에 있어서 로봇이 해결할 수 없는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는 갈등 사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례들은 로봇이 올바른 인성적 롤모델을 제시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교사가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사의 역할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제가 이러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해온 노력을 각각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의 길잡이로서 전반적인 수업의 흐름을 총괄하는 이런 교사의 필요한 역량은 교과 전문성입니다. 그 이유는 교사는 자신의 전공 서적,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 전문성이라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제가 해온 노력은 전공 서적에 대한 탐구와 평소 대학교 같은 과 선후배들과 함께 주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그들과 학문에 대한 잦은 연구와 탐구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교과 전문성에 대한 탐구 활동을 바탕으로 수업의 길잡이로서의 그 전반적인 수업 흐름을 설계하는 교과 전문성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역량은 인성교육에서 롤모델에서 필요한 역량은 자기관리 역량입니다. 이러한 자기관리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옛날에 한 책에서 봤던 올바른 정신은 건강한 육체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과 이러한 규칙적인 생활과 바른 운동을 통해 바른 행동과 사고방식, 언어를 몸에
습관화하여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형 3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교사는 비교사입니다. 그 이유는 교권이 바로 서지 않으면 교사에게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 줄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있었던 안타까운 사례로 모 중학교 또는 모 고등학교, 초등학교 여러 학교에서 몇몇의 교사가 추락한 교권 또는 학생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례를 보면서 반드시 학생의 인권 역시 중요하지만 교권이 우선시 바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입장을 제가 교육 공동체 문화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서 유의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점 한 가지는 교권은 반드시 보호되어야만 하지만 이러한 교권을 보호할 때 교권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학생의 인권을 무시하는 범위로까지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권을 보호하며 동시에 학생의 인권을 무시하지 않는 선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같이 상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답형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즉답형 1-1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사의 입장에서 위와 같이 행동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 교사는 수업은 본인의 즉 교사의 자율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교사에게 교사의 책임감과 더불어 교사라는 한 명의 주체적인 자율성과 자율적 권한이 있기 때문에 수업이라는 고유한 권한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교사의 고유한 자율적 권한이라고 생각하여 이런 식으로 행동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즉답형 1-2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사의 행동을 교사의 역할과 관련지어 비판하자면 김 교사는 교사라는 직업은 큰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고 있는 직업인 만큼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 모범이 되고 또는 동료 교사에게 있어서 그리고 자신 스스로 자율성을 갖고 있는 교사로 책임감에 따른 의무 역시 다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모두 엎드려 자던 수업을 진행하던 교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수업에 대해서 선생님이 항상 깨우지 않던 이유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사례 속처럼 벅차다는 이유로 다만 깨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을 제가 학생으로 보았을 때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교사라면 제가 나중에 교사가 된다면 이러한 학생들을 함께 끌고 나갈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관련 지어 비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즉답형 1-3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장교사라면 김교사에게 개별 상담을 하여 김교사가 현재 상황에 대해서 힘든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을 우선 공감한 다음 김교사로 하여금 교사가 가지고 있는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자신의 수업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 모든 학생들을 전부 함께 교육해 나가야 될 주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며 성장하는 방향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